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내과 허대석입니다. 예,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돼서 거의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진료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법의 핵심 용어입니다. 핵심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법을 이해해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고, 두 번째는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법, 그러니까 말기냐 임종기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세 번째는 연명호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법에서는 이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식을 쓰고 중단하고 유보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환자의 의사 확인 방식에 따른 분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작성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있을 때 어떤 서식이 필요한가? 두 가지 서식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의 차이점은 의향서는 평소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플 때 어떤 걸 해달라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임종에 임박해서 입원한 상태에서 대부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향서의 경우는 등록기관에 가서 그냥 본인이 작성해서 전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상담이나 서명은 불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하고 상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 계획서를 1호 서식이라고 그러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10호 서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할 수 없을 때 이건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환자가 나빠져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이때는 11호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의 용어는 추정에 의한 본인 의사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 가족들이 대리 결정을 할 때는 가족 전원이 서명을 하는 12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병의 상태를 판단하는 말기하고 임종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기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이 환자가 수개월 후에는 사망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임종기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간은 표시하고 있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시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말기하고 임종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제표준에서는 말기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가 있고 진행기가 있고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굳이 말기하고 임종기를 구분하게 됐는가? 우리나라 언어에 초기가 아니면 다 말기라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이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점을 피하기 위해서 말기를 임종기하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는가? 암은 환자들이 나빠지는 경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말기면 요 근처가 이제 임종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 이외의 다른 질환은 환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종에 이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말기고 어디서부터가 임종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세 번째 핵심 용어는 법의 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환자 상태가 임종에 가까우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중환자실로 갈지 인공호흡기를 달지 등 연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법에서는 이행 과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식이 필요하고 또 중단하고 유보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대부분의 병원에서 서양 양식인 DNR, 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 이 서식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 서식에 근거해서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을 때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 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이 서식이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 쓰는 서식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고, 이건 평소에 작성해 둔 거고, 환자가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해서 작성하는 게 요 세 가지 서식입니다. 본인이 서식 작성하게 되면 1호 서식, 연명으로 계획서가 되고, 환자의 그 의사를 추정해서 가족 2명 이상이 서명해서 작성하면 11호 서식이 되고, 환자의 의사를 모를 때 가족들이 저는 동의해서 대리 결정을 하는 이 세 가지 서식이 입원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서식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하는 데는 이행서가 필요합니다. 이행서는 이제 의사가 작성하는데, 이행서를 작성하는 근거는 평소에 의지가 있으면 이 10호 서식에 근거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1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11호, 12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행서에 의해서 환자가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는 연명으로 결정이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요양병원 등 작은 병원에서는 거의 지금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작성한 두 가지 양식, 연명의료 계획서나 의향서에 근거해서 이행된 경우가 이 부분인데, 전체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환자의 의사를 가족 2명 이상이 추정해서 하는 게 3분의 1, 그 다음에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에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과정에서 중단할 건가 유보할 건가,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중단과 유보를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중단은 뭐냐면, 일단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든 연명의료를 시작한 다음에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든지 이는 중단을 하는 것을 중단이라 하고, 유보는 뭐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나빠졌을 때 아예 중환자실 갈지 안 갈지를 이제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면 이걸 유보라 하고, 이 환자분들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인데요. 윤리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연명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관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전제 조건, 법 시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산 조회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병원 규모가 너무 작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때는 공용윤리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일정 비용을 내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을 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잘 이해하신다면 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